몸이 너무 차거나 반대로 열이 많을 때 피로와 면역 저하가 시작됩니다. 이 균형을 되돌려 기운은 올리고 열은 가라앉히며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아침을 모닝커피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커피를 끊고 싶어도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커피는 하나의 문화죠. 그리고 그 문화에 우리가 잠식당한 겁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좀 씁쓸한 뉴스인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유명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연말 선물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 서다가 서로 난투 굴고 버렸다. 이게 하나의 그 마케팅 기법에 우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철 건강에서도 정말 커피부터 바꿔봐라. 그러면은 몸이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커피는 끊는 게 어려운 거는 카페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끊는다보다는 바꾼다로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하게 실천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요. 바꿨을 때 저는 아침에 커피 대신에 따뜻한 쌍화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물론 제 본업인 한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게 심리적으로 시커먼 색이 커피를 대체하는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카라멜 마키아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달달한 쌍화차, 그렇다고 카라멜 색소가 들어간 카라멜 쌍화차를 드시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대체가 분명히 됩니다. 왜? 정말 이 수천 년의 우리 인류 역사 중에 한약 처방이 약 2만 5천 가지가 넘게 전해져 오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쌍화차로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커피보다는 자극이 덜하지만 하루가 훨씬 덜 피곤하고 오후 집중력도 안정됩니다. 근데 반대로 커피는 먹을 때는 분명히 두통도 없어지고 부스팅도 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긴장이 되거든요. 하지만 쌍화차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하루 한 잔의 습관만 바꿔도 몸이 깨어나는 방향이 아니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커피 대신에 쌍화차를 한방 루틴으로 마셔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쌍화차 한 달만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원장님,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닌가요? 아니면 환절기에 좋은 차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쌍화탕은 엄밀히 말해 감기약이 아니라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보약입니다. 일반 한방 감기약이 열과 기침을 다스린다면 쌍화탕은 감기 몸살에 동반되는 오한, 근육통, 극심한 피로를 불어주는 처방입니다. 즉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약이죠.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환절기엔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흔들리기 쉬운데 이때 쌍화차 한 잔은 몸을 따뜻하게 데워 면역 회복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즉 쌍화탕은 엄밀히 얘기하면 저 같은 한약사나 한의사가 처방하는 처방이라면 이걸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상용화된 게 쌍화차고 그에 걸맞는 효능과 효과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쌍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네, 쌍화는 둘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즉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너무 차거나 반대로 열이 많을 때 균형이 무너지면 피로와 면역 저하가 시작됩니다. 쌍화차는 이 균형을 되돌려 기운은 올리고 열은 가라앉히며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는 차입니다. 한마디로 쌍화차는 몸의 밸런스를 되돌리는 회복차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쌍화차와 쌍화탕은 어떻게 다른가요? 또 어떤 걸 마셔야 효과가 있나요? 네, 제가 한참 약대 그리고 한약학과에 진학해서 공부를 할 때 저 역시 뭐가 제일 좋을까 정말 그 비법을 찾아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의외로요 전국에서 용하다는 그 당시에 그 한약방 할아버지들이 쓰던 처방이 쌍화탕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즉 쌍화탕은 약국에서 한의원에서 조리하는 한약 형태고 반대로 쌍화차는 그 처방을 일상에서도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차 버전입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한약재는 식용 한약재와 약용 한약재로 나뉘는데 약용 한약재는 지표 성분이 일정 이상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뭐 중금속 검사나 용학 감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식용 한약재는
일반적으로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식용 한약재도 우리나라 선진국가에서는 농림식품부나 식약처에서 깐깐하게 관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즉 중국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국내산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꼭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쌍화차에서도 효과를 보시려면요, 백작약, 당귀, 청궁, 계피, 감초 등 이러한 전통 원방약재가 그대로 들어간 제품을 고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피로를 풀고 혈류를 개선하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첨가물입니다. 제가 CC 주스나 깨주스에서 강조드리는 게 첨가물이 안 들어가면 된다. 역시나 시중에 이 쌍화차 중에 당이 너무나 과하게 들어간 제품들이 많습니다. 뭐 카라멜 색소부터 해서 아스팜탄, 아스팜칼륨을 넣은 제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맛들은 일시적인 각성만 줄 뿐 진짜 회복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재료가 그대로 보이는 쌍화차 그리고 무첨가 제품을 선택하셔서 편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쌍화차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청궁, 당귀, 작약,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핵심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황기, 이런 추출물들이 기본적으로 쌍화탕, 쌍화차의 중심인데요. 몸을 정화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약재들입니다. 이게 현대과학에서 확인이 된 것이죠. 이 약재들은 간과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몸과 독소를 부드럽게 배출시켜줍니다. 또한 당귀, 청궁, 계피 같은 따뜻한 약재들이 혈관을 열어 손발 냉증을 완화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 순환을 회복시킵니다. 결국 쌍화차는 피로, 순환 개선, 면역 회복 이 세 단계를 동시에 작동시키는 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커피 대신 쌍화차를 한 달 동안 마시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나요? 2주만 지나도 충분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째, 피로가 덜 쌓입니다. 커피는 긴장으로 인한 각성, 쌍화차는 회복입니다. 몸이 덜 무겁고 수면의 질이 깊어져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류가 살아나고, 즉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체온이 안정됩니다. 체온이 1도만 올라도 면역력은 30%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몸 전체의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셋째, 집중력이 안정됩니다. 카페인이 빠지면 불안한 각성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고 차분해집니다. 즉 커피로 달리던 몸이 쌍화차로 회복하는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게 2주에서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집에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쌍화차 레시피가 있나요? 네, 저도 예방원에서 주로 많이 다리는 게 쌍화탕이거든요. 청궁, 당귀, 작약부터 해서 9가지 아니면 12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쌍화차 몸에 좋다는 걸 아셔서 정말 전통 시장에서 약재 사다가 정말 정성껏 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걸 일상생활에서 계속 하기는 어려워서 환절기 때 겨울철에 많이들 하시는데, 정말 나는 이거는 너무나 많다, 더 간단하게 알려달라 하면요, 한약 처방 중에 강조 2,3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강과 대추를 모든 처방에 2쪽, 3쪽 생강과 대추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약방에 감초도 있어서 감초차, 아니면 뭐 피부과에 가면은 감초 칵테일 주사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차로는요 생강과 대추차가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마셔주면 좋다. 여기에 내가 계피까지 더하면 쌍화차 대신 집에서 간단히 끓여 마실 수 있는 훌륭한, 특히나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순환차가 됩니다. 생강과 대추, 계피는 몸을 데워주고 소화와 순환까지 부드럽게 도와주는 조합이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 질문이 따라오실 거예요. 꿀을 넣어도 되나요? 아니면은 우유를 넣어도 되나요? 근데 저는 이 단맛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음용하시는 차만큼은 뭔가 첨가하지 말고, 꿀도, 왜냐면 사양 벌꿀은 스스로 다 얘기하시거든요. 이거는 설탕을 먹여서 양봉을 한다. 그래서 그 차별화가 되는 꿀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 저는 꿀도 안 넣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정 단맛을 넣고 싶으면 감초를 넣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방금 알려주신 레시피가 굉장히 손쉽게 잘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어떤 분들에게 효과적일까요? 제가 채소과일식 전파를 하면서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몸은 가벼워졌어요. 다이어트는 됐는데 손발이 시려워요. 그 이유를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 채소과일이 차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CCA 주스, 까주스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나와서 차게 먹어서 몸이 찬 것 같은데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1년 정도 해보시면 반드시 수족냉증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때 이러한 증상들을 조금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따뜻한 생강대추차 그리고 쌍화차입니다. 채소과일식을 실천하시는 분들 올리브 오일도 좋고 뭐 레몬수도 좋고 다른 여러 가지 차들도 좋지만 꼭 이 따뜻한 차를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쌍화차는 남녀노소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노인분들까지 누구나 먹을 수 있어서 쌍화차기 때문에 그 양 조절만 조금씩 하시면 되고, 지금은 또 기호식품을 해서 한 포에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양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이나 보조제, 영양제보다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달여서 차 형태로 마시는 게 간과 콩팥은 더 좋구나, 이 개념을 딱 탑재를 하신 분들은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시니까 이거는 정말 남녀노소 만병통치약처럼 쌍화탕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감기약으로 생각을 하셨던 이유도 몸을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그러면 이게 아이한테는 성장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중장년층들한테는 소화력을 좋게 해주고 순화를 시켜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노인분들한테는 필요한 기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적재적소에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